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딱히 한 가지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번 총선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가수 리아 씨의 당선 소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본명이 김재원 씨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가수 리아 예전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고 또 요즘 음악 스타일이 다들 이제 아이돌만 찾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만세를 외쳤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던 이런 적이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 철학이 없던 시절에 선배 가수의 부탁을 받고 했던 일이다. 그 당시에는 일이 많이 없었을 테니까 일을 많이 준다고 하면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가수 활동하다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걸 기회로 좀 알아보니까 자기가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더 옳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받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저는 무조건 동참이다. 당의 총의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한류 열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법이 왜 필요하죠? 그냥 당에서 하니까? 당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는 너무 좀 짧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기가 딱히 하는 일 없이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슈이고 뭐가 문제인지 심도 깊은 고민을 한 이후에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당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짧은 생각은 좀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준석의 대이변이에요. 이게 처음에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공영훈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죠. 야,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준석 캠프 쪽은 굉장히 좀 침울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거의 지금 딱 두 배죠. 23%대 46%니까 두 배 차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조사 결과도 믿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거의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보수 쪽에서 결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합쳐도 43%네? 우리가 이겼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직접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침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겼죠. 이준석 후보가 42%,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당선된 득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거나 공영훈 후보보다 상당한 차이로 3,000표니까 작지 않아요. 꽤 큰 차이로 이기게 됐는데 한정민 후보가 없었다면 더 큰 차이가 났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대체 왜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어요. 이준석 의원이. 어딜 가나 이준석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속출하더라고요. 실제로 커뮤니티 상에서 내가 동탄역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준석이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거기도 또 이준석이 있더라. 이런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동탄 포켓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책자를 보면 동탄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수기로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라고 쓴 거에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동탄 카페에서 올라왔던 글인데 저는 동탄 선거와 관계도 없고 이준석 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절박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 이준석이 되면은 동탄 발전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된다면 양당 정치에서 벗어난 동탄이 여기는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의 승리 요인 두 번째, 바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탄 카페에서 퍼온 글인데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 전체를 민주당한테 계속 밀어줘서 이게 바뀐 게 뭐냐. 동탄 사람들 바보 아니다. 이준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거지 이준석한테 우리가 속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민주당한테 야 우리가 지난번에는 총 180석을 가진 민주당을 만들어줬는데
한 게 뭐냐, 우리가 좋아진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됐던 공영훈 후보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공영훈 후보에게 후보자 토론회에서 딸도 성수동에 집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공영훈 후보가 일부 증여를 해서 갖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아니 내가 자식들한테 다 증여세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준 건데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증여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다 납부했다. 그러면 뭐 문제 없죠. 아니 법적으로 낼 거 다 내고 준 거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그간의 민주당의 논조와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서민을 위한 정당,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당이라는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야 성수동이 뜰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한 걸 자식한테 넘긴 거니까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민주당의 가치와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김규리 구 김민선 씨예요. 이게 어떤 이슈였냐? 이 김규리 씨가 도대체 저는 무슨 옷을 입어야 욕을 안 먹냐라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리 씨가 투표를 하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렸는데, 뭐 일부러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요 도장 인증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요 앞쪽에 있는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야. 근데 이게 약간 파란색으로 보여요. 뭐 제가 보기에도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옷 색깔 갖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될 일이냐라고 폭발을 한 거야. 옷 색깔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물론 김규리 씨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옷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김규리 씨가 아주 대표적인 좌파 연예인이에요. 이게 김어준하고 이렇게 독대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나가고 절친처럼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정치색 프레임의 피해자다, 나는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 일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청산가리 발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냥 뭉개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이슈였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한다, 이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느냐? 같은 시기에 방송에 나왔던 모습 중에 미국에 가서 인앤아웃 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앤아웃 버거라는 게 결국에는 소고기로 만든 패티잖아. 미국산 소고기를 나는 청산가리를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맛있어. 앞뒤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광우병이라는 것에 나도 선동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봤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방송 활동하는 거 다 좋은데 그냥 정치적인 모습은 좀 이제 털어버리고 방송 활동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좌파 쪽에 붙지 않으면 방송 활동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본인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살아가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윤건영과 태영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로을에서 윤건영 의원이 거의 6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영호 후보가 윤건영 의원을 찾아가서 당선 축하 인사를 했대. 꽃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축하드린다, 앞으로 구로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정치 문화예요. 일단은 선거 때는 서로 약간 비방 아닌 비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구로을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지역이 더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아주 건전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받은 윤건영 의원도 여야가 싸우더라도 지역 현안은 힘을 합치자, 그리고 건강한 대립은 정치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입장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협력할 동료로 저도 태 후보를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훈훈한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에 구로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아. 어쨌거나 선거는 끝났고 앞으로 남은 건 지역이 발전하는 게 남은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주 좋아요. 정말 훈훈하게 끝날 뻔했어.
근데 이 기사에 댓글이 진짜 쓰레기 같은 댓글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태영호 같은 쓰레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강남.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 우리가 남이가 무식이들 국민 수준 못 따라가고. 아니, 강남이 가장 돈 잘 벌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가 수준이 좀 낮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체 어디 사는 거지? 뭐 뉴욕이라도 사시나? 아무튼 이런 댓글이 있어서, 그래, 이거 하나 좀 이상한 놈이 하나 댓글 남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좀 댓글 다른 것들도 찾아봤더니, 연속으로 이런 글들이 달린 거예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싶다. 이름도 재수없다. 북한으로 가라. 빨갱이를 빨아주고 있다. 40%나 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주접 싸고 있다. 진짜 너무 혐오의 정치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착잡하기도 하고. 잘한 일은 잘한 일이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지금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잖아. 굉장히 잘한 일을 가지고 북한에서 왔네, 빨갱이네. 아니, 빨갱이는 주사파가 빨갱이고, 그게 싫어서 내려온 사람은 전향한 거잖아요. 사상이 전향된 사람이니까 빨갱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요. 진짜 빨갱이들은 민주당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바라보시고 빨갱이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빨갱이들만 좀 없애도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분배를 우선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전을 우선시 할 거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인간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태영호 씨가 미워도 선거에 나와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욕할 필요는 없잖아. 잘하는 사람한테 욕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건전한 정치 문화가 좀 더 정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